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보시는 판례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판례에서는 언제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사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근로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 지금은 근로자임을 전제로 뭔가 주장한다기보다는 내가 근로자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협력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T서비스, 타다서비스입니다. 타다서비스의 드라이버가 나는 근로자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상대로 한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상대방 측에서는 너는 그냥 프리랜서 드라이버이지 근로자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분쟁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판례를 5분 판례로 좀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 회사 간의 삼자 관계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삼자 관계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S사는 여러분들께서 이용해 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소카가 되고요. 그리고 S사의 자회사인 타다가 있습니다. 소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차량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이 타다는 타다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소카의 차량을 대여하는 동시에 대리기사를 알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때 차량은 소카에서 예약중개 계약을 통해서 제공을 받게 되고요. 그럼 운전기사는 어디서 제공을 받을까요?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이 용역계약을 소카와 협력업체가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정말로 타다 서비스를 이 자회사가 운영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이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타다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운영했다면 사실 차량을 소카로부터 제공받는 건 전혀 지장이 없었겠지만 이 운전 용역 계약을 협력업체와 자회사가 체결했어야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카가 모든 계약을 관리하고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드라이버가 소카를 상대로 네가 나의 사용자야, 나는 너의 근로자야 라고 주장하는 배경이 될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삼자 관계를 이해하셨다면 다시 사실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5일에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이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해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해고라고 하면 즉 계약 해지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생략이 됐지만 명시적으로 당신을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에서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진 명단을 올렸을 때 이 드라이버의 이름이 그 명단에 빠져 있으니까 계약 해지가 됐다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9년 7월 15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10월 7일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 삼자 관계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복잡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 드라이버도 정확히 누가 나의 사용자인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일을 하면서 느낌적으로 내가 협력업체랑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여기 뒤에는 사실상 타다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협력업체 이외에 이 타다,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날짜도 꼭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협력업체는 지금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진정에서 보니 사실상 뭔가 이 허위에 가까운 업체였다. 뭔가 그냥 형식적인 업체였다. 진짜 나의 사용자는 자회사인 것 같다라고 해서 아예 자회사만으로 피신청인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뒤에 자회사가 아니라 사실 이 자회사도 형식이 불구하고 진짜 사용자인 소카가 있구나. 이거를 2019년 12월 3일에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것처럼 쟁점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요. 나는 근로자야. 근데 누가 나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소카 네가 나의 사용자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소카는 너는 근로자가 아니야. 너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쟁점 이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3개월의 제척 기간을 준수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소카 입장에서는 나를 최종적으로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시점은 당신이 계약 해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이건 구제 신청 기간을 도과해서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최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시점은 7월 15일. 그러니까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쏘카인 나를 사용자로 피신청인으로 추가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12월 3일이 도과돼서 했으니 첫 번째 주장 드라이버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거고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의 제척 기간이 도과돼서 각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시던 법리에서 조금 추가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를 보실 때에는 사실 종전의 판례 법리를 변경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기존 판례 법리를 구체화, 세분화하거나 추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의 경우에는 일부 요소를 추가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용종속석 판례를 그대로 쓰고 포섭을 하신 후에 이 판례를 기억해서 지금 노란 색깔로 음영 표시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사실관계에서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다라는 거는 전형적으로 플랫폼 사업 구조에서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 배달 많이 시켜 드시죠? B사, Y사 같은 경우에 배달 기사님이 대표적인 플랫폼 종사자일 겁니다. 그럼 배달 기사님이 직접적으로 식당 사장님들과 뭔가 계약을 체결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뭔가 이미 플랫폼에 등록을 하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거나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배분할 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나에게 지휘 명령을 하는 자가 나의 상급자 또는 사용자로 아주 명확하겠지만 플랫폼 안에서는 일을 배분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 결정할 때에는 이 플랫폼 알고리즘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이 드라이버 기사님이라면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정해진 장소로 가서 쏘카의 차량에 탑승을 하고요. 거기서 운전 시작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미 플랫폼이 안내해주는 고객이 있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탑승하고 다시 목적지로 고객을 이동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 경로를 선택할 때에도 여러분 요런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죠? 거기서도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할지 기사님과 고객이 얘기해서 정한다기보다는 이미 플랫폼 내에서 고객이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을 어떻게 수행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플랫폼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복잡한 3자 관계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배달시켜 드시는 그 플랫폼만 하더라도 사용자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거대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서 배달기사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도 있을 거고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음식을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식당 사장님들, 카페 사장님들 이런 분들 여러의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이 플랫폼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이 드라이버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간을 도과했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먼저 전제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논의가 사실 왜 나오게 됐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노무법인 또는 특정 회사에 취업을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를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채용 공고 내서 내가 면접 보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한 그분이 나의 사업주가 되겠죠. 그러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때에도 그 사람이, 그 자가 나의 사용자이니 이 관계에서 부당해고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누가 나의 사업주인지 누가 나의 사용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을 나중에 추가하거나 추가뿐만 아니라 변경하는 것 자체도 허용된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척기간이 도과했다 아니다 이걸로 다툰 것에 대해서 제척기간 3개월의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어느 걸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초 구제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앞에 그림을 한번 살펴볼 때요. 소카를 신청한 시점은 언제죠? 19년 12월 3일입니다. 근데 19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초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시점이 언제죠? 3개월 이내입니다. 최초 구제 신청만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제척기간 도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은 이 사건에서는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을 체결한 이 기사님이 근로자이냐라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 되었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피신청인을 추가 변경할 수 있는지, 추가 변경할 수 있다며 이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문제가 됐던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었고 피신청인 추가 변경도 허용이 가능하고 제척기간도 준수했다라고 판단이 됐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짧은 5분 판례이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한 포섭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업에서 다뤄드리는 그 세부적인 포섭 내용들까지 꼭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